사표 내겠습니다. 사표?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한국에 갈 거거든요. 뜬금없이 무슨 한국? 거길 왜?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당장 가겠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자 주변에서는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조차 없군요. 당당한 걸음으로 회사 밖을 빠져나와 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표정에 차 있네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줄리아나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와 한국의 체류비자를 받아놓은 상태죠. 지금 이곳에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한국에 가서 살 예정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던 저이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한국에 이주하기로 마음까지 먹었는데요. 제가 왜 한국에 반드시 가야겠다고 이렇게 안달이 났는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직장 중 하나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해외로 여행 가면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필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분실했거나 병원비가 지출되거나 했을 때 보험사로 그 비용을 청구하죠. 저는 그 청구된 내용을 검토하고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한 뒤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양심 없는 사람들은 늘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서류와 내용이 다르거나 비용이 과대하게 청구되는 것을 판단해서 재선에서 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들이 청구한 비용보다 적게 돈을 보상해주죠.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 등을 다루어야 하는 일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 머릿속에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유난히 한국으로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분실물이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극히 적었거든요. 가끔씩 한국에서 분실했다며 보험금 청구가 오긴 하지만 그때도 한국의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들도 깔끔하고 경찰이 직접 확인한 것을 매우 객관적으로 작성해서 서류를 주기 때문에 한국의 분실물 신고서를 처리하는 게 가장 쉬웠습니다. 그래서 늘 한국 경찰서에서 받아온 서류가 들어오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빨리 처리해주곤 했는데 생각보다 그 서류들을 구경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드넓은 백사장에서 진주알을 찾는 듯한 비율로 한국에서의 분실물 보험 청구는 거의 없더군요. 처음에는 한국은 서류를 깔끔하게 작성해서 보내주는 만큼 사람들이 거짓 신고를 할 수는 없는구나. 그래서 엄격한 절차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삭막하고 답답한 곳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한국에 여행을 갔다가 분실물이 생겨서 경찰서에 갔는데 아주 빠르게 분실물 신고 서류를 작성해줬다며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제 생각과 달랐죠. 서류를 너무나 깔끔하고 잘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찾아간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친 뒤 그 서류를 내어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서 한국과 관련된 일들 중 제가 처리했던 일들을 한 번씩 검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자체도 많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전화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수많은 국가들의 관공서나 병원에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에는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한국의 행정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서류 같은 절차도 꼼꼼히 처리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생각보다 한국은 합리적이고 편리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진 채로 제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굉장히 큰 사건에 대한 보험비 청구가 들어왔다며 저희 부서 수석 부장님께서 이 사건은 꼼꼼히 처리하라며 서류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서류는 수백 장에 이르렀죠. 저희 보험회사 고객이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2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게 또 하필이면 한국이었죠. 서류의 가장 위에 번역된 한국의 수사 서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1급 살인이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서 긴장이 되었고 고객이 억울하지 않게 보상을 해드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그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고객은 4인 1가족이었는데 한국을 여행하던 중 무면허의 음주운전을 하던 파키스탄 사람의 차가 보도를 덮쳤고 그만 19살짜리 딸이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서류를 검토할수록 가족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공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흠이 없다면 청구된 대로 200만 달러를 모두 보상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흠이 있다면 제가 늘 해왔던 것처럼 보험금을 깎거나 청구를 거절해야겠죠. 아주 무거운 사건인 만큼 심호흡을 크게 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5시간 정도 지나니 모든 검토가 끝났고 제 결론은 200만 달러 모두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했죠. 지급 결정서를 만들어 들고 수석 부장님께 최종 승인을 받으러 갔습니다. 수석 부장님은 저를 한번 째려보시더니 꼼꼼히 한 것 맞겠지? 라며 한 말씀 하시더니 그대로 서류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다른 동료들을 보면 이 정도 급의 사건은 수석 부장님과 1시간 이상 싸움 같은 대화를 해야 하는데 제가 가져간 서류는 너무나 쉽게 승인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받은 서류는 보통 완벽에 가까워서 보험회사에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데 이견이 갈릴 만한 표현이나 문구가 없고 때문에 수석 부장님 입장에서도 직원이 꼼꼼히 검토만 했다면 그 결정대로 사인해주는 게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한국의 많은 부분을 깊게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 경찰들이 출동한 시간,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문제라든지 가족들에게 주어졌던 배려들 같은 것을 모두 엿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은 이렇게나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라며 놀랐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보다 사회적인 시스템이 더 완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동료들과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정말 모든 게 깔끔한 나라로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던 한국에 대한 모습은 너무나 안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후 일처리가 깔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데인 만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렇듯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나올지 모르는 불안정한 인간사회이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의지가 크고 점점 더 선진화된 나라로 발전한다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저는 그런 한국이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100개 넘는 나라 중에 가장 완벽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일할 사람을 채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한국에 가서도 비슷한 일을 하겠지만 제가 사는 환경은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나 궁금했던 한국 사회가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이렇게 한국행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서 펼쳐질 제 인생이 너무나 궁금하고 처음 생각대로 그곳이 어떤 사회인지 이번 기회에 깊게 살펴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생활하며 종종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